아주 이렇게 긴 연휴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설 연휴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쉬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저 성남에 가서 대강연회를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도울 선생 강의라도 좀 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강의에 온 사람들이 너무도 진지하게 강의를 들어주고, 제가 갖고 간 이 상식이라는 책도 한 200권이 그냥 호르륵 그냥 단숨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책을 그렇게 구입하는 거, 물론 이 책도 싸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반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연의 요지만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머리가 요즘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뭘 연도 같은 거 외우는 게 아주 괴롭고, 어떤 사건들이 그 딱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할 텐데 그게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 강연을 하고 난 후로 제가 사실은 몹시 아주 심하게, 아주 지독하게 아팠어요. 지독하게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강의 시간이 되니까 팔팔해져가지고 결국 강의를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냥 난 그렇게 대나무 꼬챙이로 여기를 팍팍 쑤시는 듯이 한 15시간 정도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한 5초 만에 한 번씩 팍!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폭 쑤시는 건 이건 진짜 이거 괴로운 거예요. 이게 속으로 팍팍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하여튼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결국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하는 게 저는 거의 뉴스라든가 이런 거를 안 보지만은 또 여기 한국에 살면서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괜히 듣다 보면은 그냥 속상할 일만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이 그만 생기고, 그러면서 미래를 불확실하게 바라보게 되고, 사람이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사는 그 삶의 과정이 좀 순탄하다고 하는 거는 미래가 그래도 이렇게 다 보이니까. 우리가 어딜 걸어간다 해도 미래, 이 앞이 다 안전하게 보이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낭떠러지가 올지, 갑자기 벼락이 떨어질지, 갑자기 그냥 칼이 단두대에서 떨어질지,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시라.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나 어저께도 어디 식당에 가는데 또 일어나더니 구석에서 선생님 태극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뭔가 이 가벼운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차분하게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구정을 세시면서 이게 이제 을사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을사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 을사보조약이라고 맨날 그랬던 걸 지금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지만은, 을사늑약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을사늑약이라는 말은 늑탈을 했다 이런 건데, 겁탈을 하고 늑탈을 했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그러지만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면 일단 약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 조약은 아주 늑탈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늑약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나라 간의 조약이 되려면은 고종하고 천황하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되고, 위임 받은 사람들이 조약에 이제 날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준이 돼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양국에서 다 위임장도 없고 비준도 없거든요. 그리고 조약 자체에 찍은 날인 자체가, 이 도장이 그 박재순한테서 훔쳐다가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찍은 거라거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을사늑약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았죠. 늑약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뭘 가르칠 적에 늑약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지. 근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이 나라를 삼켜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당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조약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병탄의 길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쓰더라도 약이 있었던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근본적으로 무효다. 근본적으로 조약이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을사늑약을 이해하기면은 이게 1905년 아닙니까? 이 을사년이. 그러니까 1905년에 오기까지 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걸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더워. 원래 일본 사람들은 근세를 맞이하면서 걔들이 제일 충격을 받은 게 쿠로훈에라고 그러거든요. 쿠로훈에. 쿠로훈에라는 게 이 흑선이라는 게 쇳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지. 옛날에는 배가 전부 이 동방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목선이잖아요. 목선. 그리고 나무래야 바다 위에 뜨는 건데, 이거는 쇳덩어리가, 이 시커먼 쇳덩어리가, 무지막지한 쇳덩어리가 바다에 떠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서양의 충격이, 이게 이 흑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의 상징이고 서양의 모든 이건데, 일본 놈들이 이 흑선, 이 쿠로훈에에 이제 당한 게 결국 어떤 면에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제 모든 이제 드라이브가 시작되는 건데, 이 쿠로훈에한테 당해가지고 얘들이 전부 얘들이야말로 불평등 조약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서양한테. 그래서 모든 이 조차 치해법권을 만들고 조차지를 뭐 양보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그 당한 방식을 이제 동양에다가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이게 병자수호 조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첫 케이스가. 그렇게 해서 원산항이랑 동래항, 제물포항 3항을 완전히 개항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그 조선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은 치해법권을 거기다 설정하고, 일본 상인들한테 무관세로 통과하게 하고, 미국 반출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 화폐가 통용되게 되고, 그리고 내지 통상권을 마음대로 자기들 통상할 수 있게 되고, 군함 항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건 사실은 벌써 병자수호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그 한국을 집어먹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거예요. 그때 벌써 그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1855년에 문과급제한 사람인데 76년에 도끼를 들고 와서 임금님한테 지부상소라고 그러거든. 도끼를 들고 와서 상소하는 거 있거든. 내 말이 틀렸으면 내 목을 쳐라, 도끼로. 도끼를 들어와서 하면서 병자수호 조약은 잘못된 화의 이외다. 이건 근본이 잘못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는 이제 멸망하는 첫 징조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한 게 최익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최익현이가 나중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책임 묻는 상소를 올리거든요. 그것도 아주 처절한 상소예요. 근데 거기에 묻는 게 뭐냐면 명나라의 숭정제는 자결까지 했는데 그 자금성 북쪽에 거기서 자결하잖아요. 자결까지 했는데 폐하께서는 조약 하나 막지 못하셨습니까? 이러고 울면서 그냥 상소를 하니까 이 양반을 대마도로 유배돼 가는데 대마도에서 일체 이 외놈들 음식도 내가 먹자. 땅도 걔들 땅은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흙을 갖고 가서 자기 그 버섯 밑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조선 땅 이외의 땅은 박지 않겠다고 그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1876년하고 1905년 사이에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소위 동학혁명이라는 사건이죠. 이 동학혁명을 제압하는 능력이 관군에게 없었단 말이야. 관군이 황토현 대첩에서 이 관군을 완전히 패퇴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관군이 도저히 이제는 그 동학농민군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고종한테 저기래가지고 이제 청나라를 불러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나라의 의존도가 제일 높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유명한 청일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동아시아를 집어먹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청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청나라하고 싸워야 될 것을 자기들 나라에서 정말 청일전쟁이 있다면 청일전쟁이 일본에서 있어야 되는 전쟁을 남의 나라에서 전쟁의 무대를 빌려서 전쟁을 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기네 전쟁인데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근데 마치 한국에서 요청해서 되는 전쟁인 것처럼 그런 드라마를 일본이 연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처참하게 이용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세게 놀았던 사람인데 당하잖아요. 시모노세키 하관 조약이라는 거 거기에 가서 이용장이가 당하는 걸 보면은 거기 제대로 된 여관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푸대접하면서 해가지고 거기서 대만을 일본한테 주는 대만을 할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1905년에 오면은 일본이 이제 이 1905년이라는 거는 뭐하고 관계냐면 청일전쟁 앞에 동학혁명이 있고 청일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제국은 친러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청나라는 없으니까. 우리 한국을 볼 때는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러시아를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 영일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죠. 일본이 그동안 뭐 명치유신을 하고 어떻게 했더니 서양의 열강에는 축에도 못 끼는 그냥 저 아시아 변방 국가로 인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서양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제국
문명하고 동일한 동급으로 이 일본이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영일동맹이라는 게 러시아의 정책에 영국은 불안감을 느꼈었고 저쪽 동북아시아 관리를 위해서 일본하고 이렇게 맺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알 적에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젠틀맨의 나라고 영화도 근사하게 만들고 에리자베스 여왕의 뭐 일대기도 맨날 넷플릭스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을 망쳐먹는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영국은 계속 해온 나라입니다. 영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를 망쳐온 역사예요. 왜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도 2차 대전 끝나면서 완전히 사실은 이스라엘을 데려올 이유가 없거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만들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랍 세계를 분열해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도 영국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항상 끊임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짓을 해요. 세계 질서에서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처럼 좋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아일랜드를 탄압한 거 보면 아주 극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벌써 영일동맹에서 암묵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모든 거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먹는 거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이 아프리카가 있다면 영국 발틱 함대가 여기인데 이 스웨즈 운하도 통과를 못했고, 영국이 다 인도고 여기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케이프카드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순까지 왔으니까 파죽이 된 거지, 이 발틱 함대가. 여기서 발틱 함대를 갖다가 완전히 처부순다는 거는 별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본적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여순을 가보면은 거기에 그 격전지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함대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쪽으로도 군대가 있는데 이 강력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끝까지 사실은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승전을 했다고 하지만은 거의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패전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서 더 버틸 수 없다라고 말할 적에 1905년 7월 달에 이미 아주 운명적인 조약이 만들어져. 이게 소위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거거든요. 테프트 카츠라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지만 이게 미략이에요, 미략. 그래서 몇십 년 지난 뒤에나 알려졌는데, 그 미략에서 이 카츠라 테프트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츠라하고 테프트가 미략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우리는 한국을 먹겠다. 사실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그때 늘사보호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전에 이미 한국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오늘날까지 1세기 넘어서 이 120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하수다. 이 국제적인 인식이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카츠라 테프트에서. 이 120년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이 만들어지고 9월 5일인가 뉴햄셔에 이쪽 내가 살던 그쪽이죠. 거기 포츠머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서 협상하는 거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이 이제 루즈벨트한테 비는 거지.
러시아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체면을 많이.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승자거든. 러시아가 일본이 망하게 생겼던 그런 그 러일 전쟁이라는 게 일본 실제로 망하게 생긴 그런 아주 엄청난 피를 흘린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이거 어그리먼트를 안 하면 일본은 망할 지경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조금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일본을 다시 치거나 그러면 일본은 당할 건데 거기서 러일 전쟁을 종료를 시키는 그 조약을 루즈벨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츠머스 조약도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포츠머스 조약이 있었다는 역사에서 아는데 사실은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러일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면서 당연히 한국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러시아는 배상금을 안 낸다는 걸로 러시아는 버텼어요. 우리는 배상금 1푼도 못 깬다. 근데 그거를 일본이 수락한 거예요. 그 대신 한국을 우리가 먹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을사년이라고 하지만 이 을사년이라는 게 엄청 복잡한 이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3일에 일진회라는 게 송병준이라는 게 아주 지독한 친일파인데 이 송병준이가 동학의 진보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용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흡수해서 100만 명 선언문을 작성하거든. 100만 선언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걸 100만 명이 당시 한국인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을사년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손병희라는 분이 대단한 거죠. 여기서 동학이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탈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들이 전부 물들어 버리니까. 그러고서 천도교 대헌인가를 만들어서 천도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가 지금 동학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17일 을사늑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2월 1일에는 천도교가 대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력이 억압됐던 그 세력이 그대로 천도교는 세력을 손병희의 지도하에서 이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억눌렸던 이 기운이 3.1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3.1운동. 내가 여기서 이것도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너무 방대한 얘기가 되는데 벌써 1894년에서 95년에 이 상황하고 그 10년 후에 여기 을미사변이니 그 민비시의 사건이니 이 대한제국의 성립이니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단발령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 단발령이라는 건 또 그때서 한국의 조선의 유학이라고 하는 게 유학자들이라는 게 전부 양반 이 유학자들이 단발령 때나 움직이잖아.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그전엔 동학을 탄압하는 아주 동학이 호랑당 말고 같은 이 동학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러고 있다가 야 이게 아닌가비요? 이러고서 동학과 더불어 같이 항의를 하게 되는 게 그러고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 있고 이러면서 민비시해가 이루어지고 이러니까는 그때서야 생각이 변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오늘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뀔 거야. 아, 이게 내가 잘못 몰라서 그랬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여기서 1905년에 이 1년 동안에 여기 변화가 결국은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할 때는 동학이 살고 여기에 유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일본이 청나라를 완전히 쫓아내고 묵살되면서 뭐예요? 동학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민중이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북아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근데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마자 그
취임사로부터 모든 게 그냥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공조라는 등 한미일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 이 반공주의로 나가면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러시아하고 중국을 카트하면은 우리는 죽겠다 이거거든. 아니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여기서 청나라를 잘라버리니까 조선 왕조의 몇천 년의 이 조선의 그 어떤 정신적인 정화인 동학 사상과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괴멸되고 지금 30만 명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 그렇게 하고 이 을사년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균형을 할 때인데 러시아를 잘려면 이걸 디피트 시키고 포츠머스 조약이니 영일동맹이니 이렇게 다 여기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이거를 괴멸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완전히 한국 자체가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동아시아에서 이 세력 균형의 정치적인 이 세력 군사 모든 데 있어서 균형자 노릇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이건 우리의 서바이벌 택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서바이벌 택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권은 그걸 유독 무슨 시카고 대학 나온 뭐 브레인이니 이런 사람들 막 써가지고 그냥 터무니없는 친일 정책으로 아주 한미일 친선은 좋아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저 일본 사람들도 한국 손님 없으면 여관이 안 된다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됐지. 왜 군사동맹이냔 말이야. 지금 한국이 일본에다가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기에 있어서 학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에 지금 비숍 여사가 봤던 한국이 아니라는 거야. 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한국을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이 없이도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김옥균이만 해도 그 엄청 누구야 그 개요 대학 만든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을 했거든. 근데 그때 이런 사람하고 같은 친일파라도 그 다른 게 그때는 그건 개화파란 말이야. 우리가 정말 일본에게 배울 게 있다. 이게 빨리 배워서 우리가 이게 나라를 국부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바꿔야 된다라는 긴박한 신념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거는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친일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와서 아이리시는 그렇게 당하고 뭐 제임스 조이스니 오스카 와일드니 예이츠 같은 그런 이 영국의 모든 이 문학의 정수는 전부 아일랜드예요. 아이리시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리시가 영국에 꿀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영국이 아일랜드한테 함부로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아일랜드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 우리가 그 몇 배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에게 종속이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카트라 테프트하고 포츠머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서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한국은 일본이 먹어도 되는 나라, 한국은 바게인용으로 쓰는 나라, 그리고 한국은 항상 대리전쟁을 하는 나라. 이게 청일전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항상 평가절하. 그러니까 이 최근사의 가장 비극,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는 게 바로 을사년 1905년의 상황과 120년이 지난 두 한갑을 지난 오늘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도 똑같은 환경이 지금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때 비숍 여사가, 김수영 시인이, 비숍 여사하고 연애 걸면 좋겠다고 그랬어, 자기는. 근데 그런 낭만적인 시절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선두를 달릴 수 있는 문명인데, 이 문명의 실력을 가지고 왜 한미일 공조냐 이거야. 미국과 일본을 우리가 갖고 놀아야지. 어? 갖고 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나라인데 아무도 이런 생각 못한다니까. 어? 철학자인 돌만 앉아서 이러고 떠들고 앉았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여튼 내가 엊그저께 강연장에서 피를 토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대꼬챙이를 여기 쑤시듯이 이렇게 아픈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또 이 열불을 올리니까 또 여기 폭 쑤시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청나라의 끈을 자름으로써 동학이 사라지고 러시아의 끈을 딱 잘라버리면서 나라가 사라졌다. 지금 한미일 동맹이니 군사동맹이니 공존이 이 개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문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왜 오늘날 윤석열이가 여기까지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오늘날 소위 말해서 극우 유튜브니 뭐 이런 거 왜 떠드냐고. 그거는 북한을 핑계 대서 모든 정의로운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심지어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중국 공안이 와서 했다고 그런 소리들을 다 하는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지금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이 지금 날개 돋친 듯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는 오로지 상식과 비상식이다 이거야. 상식적인 인간이 되고 상식적인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인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인 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상식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지 대한민국에 좌우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비상식이냐 이거야. 왜? 그것은 과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비상식적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다 이거야. 그게 지금 드러나니까 놀라는 거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그 이유는 이 역사를 통관하지 못했다 이거야.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어느 뭐 법정에서 뭐가 나느냐, 뭐 구속이 되냐, 불구속 기소니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상식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통감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역사만한 그런 통감, 전체적인 걸 비춰볼 수 있는 도덕적인 거울이 없다 이거야. 우리가 역사에서 도덕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120년 전의 역사는 우리에게 처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다시 가? 열불나서 정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